더스러울 건 없지만은 6번째하고 7번째라구만. 그 작자들 하지의 성명서를 보니까 개인 자격으로 돌아왔다고 하던데 이거 뭐야? 지금 보니까 진짜 정부 행세를 하려고 구는 게 아니라고. 명목상이나마 27년 동안이나 임시정부 간판을 메고 다녔는데 그럼 개인 자격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벙어리 행세를 할 줄 알았나? 그랬어요. 박 선생은 임시정부를 지지하겠다는 것 같이 들리나? 설마 그러실 리는 없겠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그런 것보다도 임시정부가 돌아온 이 마당에 우리 당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그게 더 시급한 일이 아니겠소. 김삼룡 동무의 말이 옳. 문제는 임시정부가 돌아옴으로써 전국 판도가 확 뒤바뀔 것 같은데 그땐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대처해 나가야 할까가 가장 시급한 문제야. 실은 우리도 그래서 박 선생을 찾아온 게 아닙니까? 박 선생, 거기에 대처할 무슨 보관이라도. 물론 난 임시정부가 돌아온다는 소문이 나돌았을 때부터 그걸 연구해왔어. 덕무다. 11월 9일자 서울신문에 실린 안재홍의 글을 읽은 일이 있나? 예, 읽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썼었지? 김구는 민족적인 파쇼자니 독선자니 한 것은 김구에 대한 모함이라고 억지 같은 변명을 했지만은 내가 보기엔 김구란 인물은 독선적이요 민족적인 파시스트가 틀림없어. 우린 이러한 김구의 성격을 역이용하는 게야. 어떻게요? 이승만이는 임정에 돌아오기 전에는 임시정부를 지지해야 한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떠들어왔어. 그런 이 이승만이란 자가 또 말할 수 없이 독선적이요 고집불통인 늙은이거든. 임시정부를 지지해야 한다고 떠들긴 했지만은 속으로는 임시정부가 돌아온 게 달갑지 않다. 그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임시정부를 지지해야 한다고 열렬히 주장한 사람이 이승만인데 임시정부가 돌아온 게 내심으로 달갑지 않다니요. 내 얘기를 들으라. 이승만이가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건 이승만이가 지지하고 싶어 지지한 게 아니라 한국민주당이 지지하도록 만들어준 거란 말이야. 말하자면 타의에 의해서 임정을 지지한 거지. 생각해보게. 이승만이한텐 국내에 동지라고는 한 사람도 없었거든. 그래서 이승만이는 부득불 한국민주당 세력을 얻고 패권을 겨뤄보기로 한 건데 송진우를 비롯해서 한국민주당이 거당적으로 임시정부 하면서 지지해 나오고 있는 판인데 저 혼자 난 임시정부를 지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 그렇더라도 말입니다. 이승만인 임시정부 대통령을 지는 분인데 반대할 것까지도 없을 게 아닙니까? 참 이보라고. 한 집안에 어른이 둘씩 있게 되면은 그 집안은 망해버리고 마는 게야. 이승만이 임정의 대통령을 지냈다고 하지만은 지금 임정의 주인은 이승만이가 아니라 김구거든. 김구가 국무원 주석이니까. 내 말 알아듣겠어? 그렇게 설명을 해도 내 말을 알아듣질 못하는 모양이구만. 아닙니다. 알아듣겠습니다. 내 말을 알아들었다면은 일은 간단하지 않나? 고집불통인 두 늙은이를 싸움을 붙여놓을 게야. 좀 어렵지 않을까요? 두 사람 사이로 봐서. 패권을 잡기 위해선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게 우리 역사야. 친하다는 것 하나로 어느 한쪽이 물렸을 것 같은가? 그래서 하는 얘긴데 내일 일찍 우리 측 신문 기자들한테 가능한 한 두 사람 사이가 벌어지게끔 공작을 펴라고 지령을 내리라고. 우리 공작대로 두 늙은이가 서로 갈라져서 서로 잡아먹지 못해 으르렁대기만 하는 날에는 우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인민의 지지를 받아 어부지리를 얻게 된다 그 말씀이야. 어때 내 보관이? 과연 박 선생은 한나라 장자방보다 더 뛰어난 정략가입니다요. 새벽 종소리에 김구는 눈을 번쩍 떴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분명 지금까지의 잠자리와는 다른 넓은 방이었다. 쾌쾌한 땀내가 배인
누더기나 진배 없는 이부자리와는 판이한 새 감촉의 비단 이부자리. 김구는 그제야 꿈이 아닌 생시를 실감하는 것 같았다. 어젯밤 꿈에만 해도 그렇다. 하루바삐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어디를 어떻게 방황했는지 모른다. 산속이었는지 아니면 끝없는 벌판이었는지. 그러다 종소리에 번쩍 눈을 떴다. 눈을 뜨고는 이것이 조국의 하늘 아래인지를 몰랐다. 세부자리의 감촉을 느끼고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이제 바야흐로 벌어져 나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선생님, 지금 응급실에 송진우 씨, 정인보 씨, 안재홍 씨, 김병로 씨, 권동진 씨, 김창수 씨 등이 오셔서 선생님 내려오시기만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8시도 안 됐는데. 대문 밖엔 새벽 6시부터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하던데요. 나가봤더니 어쩌냐게 몇십 배나 될 인파입니다. 요 앞 전차길이 꽉 미어져서 교통이 다 차단되고 그랬어요. 저런 나 같은 못난 사람을 보겠다고. 날씨도 쌀쌀한데 그러다 감기 걸리면 어쩌려고. 안부장, 오늘 일괄 짰나? 예. 어떻게? 우선 8시부터 찾아온 국내 청계의 요인들을 만나 뵙고요. 다음에 10시에 도남장으로 이승만 박사를 예방하시고 나서 그분과 같이 하지 중장을 예방하기로 짜놨습니다. 그리고는 저녁 8시에 서울방송국에서 환국하신 인사방송을 하시고 여기에서 정식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습니다. 알았네. 네, 그럼 곧 내려가지. 여러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백범 선생님. 여러분, 반갑소이다. 반갑소이다. 살아서 여러분을 대하리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자, 여러분들 어서 좀 앉으시오. 네. 여러분들 외놈들한테 시달리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고생이야 해외에 나가 있는 동지들이 하셨지. 우리야 국내에서 더 할 수 없이 편히 지냈지. 아니요. 편히 지낸 거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였죠. 여러분들이야말로 외놈들의 학정을 받느라 고생하신 분들이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도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백범 선생님과 임시정부가 환국을 했으니. 임시정부야 어디 힘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개인 자격으로 입국을 했는 거리요. 그래도 온 국민이 기대는 건 임시정부밖에 없습니다. 속히 여독을 푸시고 선생님께서 이 혼란한 전국을 이끌어 나가셔야겠습니다. 그러셔야죠. 여러분께서 나같이 못난 사람한테 그래도 힘이 되달라시는 게 고맙긴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께서도 다 나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믿고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모두가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뭉치면 우리의 독립은 수월하리라 믿습니다. 서로 조그마한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뭉쳐주시기만 하면 나로선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백범 선생님, 전국 수수에 관한 의논은 여독을 푸신 뒤로 미루기로 하고요. 27년간 해외에서 노숙 풍성하시며 혁명을 위해 투쟁해 오신 선생님께 우리 모두의 정성을 표하는 뜻에서 차 한 대를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국사를 보시려면 다망하시기도 할 게고
기쁘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같이 나라 위에 아무런 도움되는 일도 한 일이 없고 못난 사람한테 차까지 선물로 주신다니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고맙소. 미미한 정성이오나 국민의 정성으로 알아주시면 이만 다행이겠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더라고. 네. 죽첨장 대문 앞에서 동양극장 앞 일대가 시민들로 꽉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의 이마빼기에 주름살이 두어질 터늘었겠고. 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생님?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지영이 네. 임시정부 주석의 이름으로 14개 당면 정책을 발표했다지. 네. 그 가운데는 각계 각층의 영수회의를 열겠다는 것과 정식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일체를 임시정부가 맡아서 일 처리를 해나가겠다 했다고. 네. 그런 항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성명은 벌써 중국에서 발표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국내에 돌아와서 무엇 때문에 또 발표를 했어? 발표를 하려거든 어제 나와 만났을 때 일단 의논이라도 하고 발표를 할 일이 아니고. 선생님과 의논이 없었습니까? 없었어. 그게 말이 됩니까? 임시정부의 사실상의 주석은 선생님인데요. 백범이 벌써부터 나를 앞뒤를 하다니. 선생님, 김구 선생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백범이? 네. 알았어. 응접실로 안내해서 잠시 기다리라고 하시오. 네. 오늘 김구가 도남장으로 이승만을 찾아간 것은 한낱 반일 혁명의 선배로서 또는 사랑의 깊은 아우가 형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찾아간 공식적인 예방에 불과했으나 두 사람이 모두 다 나라의 운명을 걸머지고 나아갈 국가의 원로이고 보니 화제는 자연 정치 얘기로 옮아질 수밖에 없었다. 백범이 다 된 밥에 초를 쳤어. 형님, 점네 점점 모를 말씀만 하십니다. 이보라고 백범. 네, 미 군정에서는 몽양이 만든 인민공화국을 인정치 않겠다고 그랬어. 그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범이나 나나 이 나라로 돌아올 때는 모두 개인 자격으로 돌아온 것이거든. 그래서 우선 내가 돌아와서 할 일은 우리 자주 독립정부를 세워야 할 때까지 힘을 합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독립족성중앙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각 정당이 다 모였어. 조선공산당까지도. 그런데 어제 돌아온 백범이 임시정부의 당면 정책으로 14개 조항인가 뭔가를 발표한 모양인데. 형님, 임시정부는 정당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한나라의 임시정부지. 임시정부가 당이 아니라 한나라 정부라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러나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백범은 임시정부의 주석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입국을 한 거거든. 그런 마당에 임시정부 당면 정책이 어떻고 고쳤다고 한다는 것은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착각을 하고 있다고. 예, 무엇? 미 군정에 대해선 전 개인 자격으로 입국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나 국민에 대해선 어디까지나 임시정부 주석으로 입국한 것입니다. 약하고 백범이 아무리 미 군정하고 우리나라하고 분리를 해서 백범의 신분을 밝히려 하지만은, 그리고 또 임시정부에서 일을 맡아 하고 싶어 하지만은 미 군정에서 임시정부를 인정치 않고 임시정부한테 권력을 주지 않는 데야 무슨 수로 용을 쓰겠단 말인가. 하기는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나 자신도 임시정부를 부인하고 들어가겠다는 건 아니야. 정치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현실이니까 현실에 알맞게 처신을 해 나가자는 게야. 그래서 하는 소린데 어제 같은 성명은 내지 않으니만 못했어.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 민족 진영이라든가 우익 진영이 독립족성협의회하고 임시정부 두 파로 갈라질 위험이 있는 거거든. 형님, 그건 형님의 착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시정부는 어디까지나 정부요. 형님이 만드셨다는 협의회는 어디까지나 정당의 연합체가 아니겠습니까? 형님께서는 이 점을 혼돈 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듣기엔 형님이 환국하신 직후에 나는 중경 임시정부를 지지한다. 임시정부가 들어와서 정식 타협이 있기 전에는 아무런 데도 관계할 수 없다고 인민공화국 주석 취임을 거부하시다던데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어쨌든 임시정부로서 무슨 활동할 일이 있으면은 미리 나한테 의논을 해주었으면 좋겠소. 그리 알고 같이 하지 장군한테 가서 귀국 인사를 하도록 하세. 김구의 마음은 뭔가 석연치 못하다 못해 불쾌한 마음조차 이었다. 그러나 어제 갔다라 온 그로서 아직 국내 사정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는 바에야 이승만의 거의 강압적인 요구에 뭐라 대꾸하랴. 김구는 복잡해진 감정을 안고 이승만과 같이 조선호텔로 하지 중장을 찾아가 귀국 편의를 도모해준 그에게 감사하다는 인사 한마디를 남기고는 총총히 돌아왔다. 그날 오후 8시 전가 김구는 서울 방송국 마이크를 통해 전국 동포에게 귀국 인사 방송을 했다.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나는 김구올시다.
27년간이나 꿈에도 잊지 못하고 있던 조국 강산에 발을 들여놓게 되니 감개무량합니다. 나는 지난 5일 중정을 떠나 상해로 와서 22일까지 머물다가 23일 상해를 떠나 당일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나와 각원 일동은 한갓 평민의 자격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과 같이 우리의 독립완성을 위해 진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전국 동포가 하나가 되어 우리의 국가 독립의 시간을 최소 한도로 단축시킵시다. 오늘은 다만 나와 나의 동지 일동이 무사히 이곳에 도착됐다는 소식만을 전합니다. 선생님, 지금 막 김구 주석의 환국 인사 방송이 있었는데 들으셨습니까? 들었어. 그 환국 성명에 비해서 너무나 짧은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왜? 자네는 장황한 인사 말이 있어야 하겠나?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오랫동안 망명 생활을 하시는 어른으로서 너무나 짧은 인사 말씀이었기에 그리고 지금 막 동아일보 기자한테서 연락이 있었는데요. 뭐라고? 8시부터 죽첨장에서 기자회견이 있답니다. 백범이? 네. 자네가 좀 가보지 그래. 네? 자네가 좀 죽첨장에 가보라고. 김구 주석의 기자회견 말씀을 들으러 말입니까? 네? 사자굴에서 자란 호랑이란 놈은 다 크면은 사자를 밀어제치고 제가 백수의 왕이 되려 하는 습성이 있더군.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곧 다녀오겠습니다. 윤치영이 죽첨장으로 달려갔을 때 기자회견은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었다. 100여 명의 내외 기자들이 김구를 둘러싸고 이젠가 저젠가 김구가 입을 열기를 고대하며 마른 침을 꿀꺽꿀꺽 삼키고 있었다. 어떤 감회에 젖었으리라. 김구는 무겁게 눈을 내리감고 있었다. 이윽고 김구는 천천히 무거운 입을 열기 시작했다. 인사말에 이어 주로 입국 경위에 대한 말이었다. 그의 말이 중단되자 또 침묵이 흐른다. 이 침묵을 깨뜨리려는 듯 동아일보 기자가 첫 질문에 화살을 던졌다.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현재 국내에는 통일전선 결성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선생의 포부는 어떠한지요? 거기에 대선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 뭐라 말할 수 있겠소. 그러나 통일전선을 결성하는 데 있어 내가 이승만 박사보다 나은 생각을 가지고 왔으리라 믿는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일까요? 어쨌든 그 일에 대해선 다음 날로 미루고 두고 봅시다. 선생님은 장차 국내 정세를 어떤 방법으로 파악하시려 합니까? 그야 눈과 귀가 있으니 듣고 보고 해서 파악하면 될 게 아니겠소. 어젯밤 귀국 제1야의 감상은 나는 이제 고국 땅을 밟았으나 그러나 내가 혼이 왔는지 육체가 왔는지 분간할 수 없는 심정이외다. 이때 인민보의 기자가 불쑥 나섰다. 이 박사는 민족 통일에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지금 일반 민중은 김구 주석께 다대한 기대를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통일하는 인민대중의 참된 부르짖음과 참된 요망을 충분히 보섭해야 될 줄 압니다. 만일 편협된 일당파만의 이익이나 주견만을 가지고 통일을 기도한다면 또다시 인민은 실망할 것이고 민족 통일은 남초에 걸리고 말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시정부는 어떤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자의 질문에 비해선 답변이 짧을는진 모르겠으나 우린 아직 돌아오자마자 부딪히는 일이고 국내 사정에 대해선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게 아니겠소. 단지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다면 3천만의 의사에 의해서 정책을 세울 것이고 여론을 토대로 문제를 결정지어 나갈 것이라는 것뿐이구려. 지금 국내에는 인민공화국이 존재해 있는데 임시정부의 이에 대한 대책은? 아직 구체적으로 뭐라 말할 수 없소이다. 이승만 박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이 박사는 워싱턴에서 임시정부를 대표해서 활약하던 분이 아니오? 임시정부에는 색을 가리지 않고 모든 주의 주장을 다 포섭하고 있다 하던데요. 그럴 수밖에요. 공산주의자도 민족주의자도 모두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인데 주의가 다르다고 배척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소? 임시정부와 인민공화국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해 줄 수 없겠습니까? 인민공화국, 인민공화국 하는데 난 인민공화국이 어떤 경로로 해서 어떻게 세워졌는지 전혀 모르는 일이 아니겠소? 모르는 일을 이 자리에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소? 좀 더 두고 봐야지. 이승만 박사와 일반 민중과의 사이가 아주 좋지 못한데... 이봐요. 기자 양반. 이 박사께서 환국하신 지도 얼마 안 되지 않소. 나도 어제 돌아온 길이고. 그러니 누굴 꼬집어서 어쩌니 저쩌니 하는 얘긴 그만둡시다. 윤치웅이한테 김구의 기자회견 내용을 세세히 전해들은 이승만은 극히 만족했다. 그만하면 아무리 김구라 함들 제 손아귀에 넣고 얼마든지 주무를 수 있을 것 같았다. 사자 굴에서 자란 호랑이란 놈이 젖을 먹여 키워준 사자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길들이긴 쉬운 법이거든. 그런데 말씀입니다, 선생님. 좌익계 신문 기자놈들은 어느 놈의 지령에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왜? 가만히 질문을 듣고 있어 보니까요, 선생님하고 김구 주석하고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의도에서 유도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또 인민공화국을 지지한다고 운을 떼도록 하려고 교묘히 질문을 전개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게 바로 공산당의 생리야. 내가 왜 공산당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반대를 하는지 아나? 그놈들 공산당들은 조국도 없고 부모도 없는 놈들이거든.